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에 소환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사가 시작된 게 어제 오전 10시였는데 오늘 새벽 3시 반을 조금 넘은 시간에서야 조사가 끝나서 귀가를 했습니다. 조사는 이제 1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심 전 총장은 나머지 5시간 반 넘는 시간을 이제 조서를 검토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심 전 총장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가할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어제 조사에서 법원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에 이제 지기현 판사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는 초유의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요. 수사팀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의견이 다수 나왔지만 당시 심 전 총장은 즉시 항고할 경우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특검에서는 또 심 전 총장에 대해서 12.3 내란 가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요.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0분쯤에 그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국실장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각각 1분 넘게 3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수본 검사 파견을 언급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님 어제 꽤 긴 시간 조사를 했어요. 즉시 항고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 점을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특검에서는. 네, 사실 이 수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되니까 지난 3월이었죠. 네. 예, 2월, 3월에 수많은 이제 출연과 우리의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새삼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님도 즉시 항고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해야 한다고 했죠. 당연히 해야 그렇죠. 한다고 예, 그리고 그게 너무 하셨습니다. 상식적이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날 네. 그때 즉시 항고 포기하기로 하고 석방했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 지인들로부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방송 보고 편안하게 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일단은 당시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의 취지는 결국은 3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쨌든 간에 지기현 판사가 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면이 있었지만은 그중에서 시간으로 계산한 것도 사실 초유의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 시간 말고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나름 적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주된 또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많이 지났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 이런 두 가지가 핵심적인 취지였는데요. 다음 같은 면에서 이 두 가지 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항고를 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급 법원의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할 거고 모두가 사실은 법률적인 법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기하게 됐죠. 첫 번째,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현재 이 지기현 판사가 내린 결정문의 취지를 검찰 차원에서 수긍하고 모든 실무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해석이 이제 확립되지 않도록 이 해석을 다퉈보기 위해서라도 항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하급심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 하나로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결정문 내에서도 더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거는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1심 법원이 아니라 더 상급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죠. 항고를 아예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확인해보고 검토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 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항고를 안 하는 게 합헌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사한 사안에서 이미 검찰이 항고한 사례가 뒤늦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헌법의
침해하는, 그것도 무력과 폭력으로 침해하는 침탈을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구속 피고인의 구속 여부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있어가지고 갑자기 엄청 화펀적인 해석을 한다. 아직 위헌으로 판단되지도 않은 규정에 대해서 이건 스스로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검찰이 권리를 포기한 적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분히 법률적으로도 무리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 내외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법학적 판단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진 범죄가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수사의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문 기자가 얘기를 할 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의혹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지시를 만약에 심 전 총장이 받았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네,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일단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혐의점 중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수사 과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했거나 아니면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적법한 권한 내로 적법하게 관련된 다퉈보는 절차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디에 파견하거나 파견하지 않거나 이거 자체가 범죄 혐의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수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 개인의 어떤 여러 상황과 지시관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서의 검찰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그리고 공화국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죄를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구속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누구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당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나온 다음에 뭐 이기고 돌아왔다부터 뭐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사실상 당시 헌법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정치적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 파괴적인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이제 구속영장 집행과 구속영장의 유지에 대한 책임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현장 수사팀의 의견까지도 무시하고 이게 구속을 안 하고 석방하도록 지휘한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수사가 명확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핵심은 여러 가지 소위 내란에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떠나가지고 그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의 심 총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법원의 결정이나 공식적인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나름의 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구속 취소 결정과 이어진 즉시항고 포기는 깊은 회의감을 들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그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는 당시에 무슨 의도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검찰 권력에 대한 남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작업들, 논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조금 다르게 볼 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수많은 형사사건과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 권력과 밀접한 사건들 각각의 작동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나누어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개혁의 필요성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